니하오. 오늘은 지갑 닫는 소비자, 속타는 중국 정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중국 현지는 쇼핑 분위기가 한창입니다. 중국엔 6.18이라는 쇼핑 축제가 있는데요. 중국 상반기 최대 쇼핑 축제로 막대한 할인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에 비해 훨씬 더 장기간 행사가 이어집니다. 원래 6.18은 중국판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징둥의 창립 기념일이었습니다. 징둥이 창립 기념일을 기념해 시작한 마케팅 행사였는데요. 어느 순간 알리바바 등 중국 주요 상거래 업체들이 하나둘 뛰어들면서 이 행사는 중국의 대표적인 쇼핑 이벤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11월 11일이죠.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불리는 광군제와 함께 소비자들이 가장 많은 지출을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역대 최장 기간인 한 달가량 쇼핑 축제가 진행되는데요. 애플 아이폰 16 시리즈의 최대 2,532위안, 그러니까 하나로 약 50만 원의 할인이 제공되는 등 역대급 할인이 예고돼 있습니다. 징둥은 가격 보상제를, 티몰은 연중 최저가를 내세우고 있고요. 쿠폰 같은 번거로운 절차 없이 즉시 할인을 내세우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지난주 중국 베이징 남부 다신구에 있는 징둥의 아시아 1호 스마트 물류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예상대로 6.18을 앞두고 주문량이 몰리면서 엄청난 양의 제품들이 물류센터에서 분류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징둥 관계자는 6.18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문량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작년 6.18 땐 이곳 물류센터에서만 70만 개 이상의 물량을 소화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많아질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징둥이 올해 6.18 때 작년보다 더 많은 주문량을 예상하는 건 중국 정부의 내수 진작과 소비 촉진 정책과 맞물려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상당히 활기차고 유쾌한 쇼핑 얘기로 들리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 정책의 핵심 과제로 국내 수요 확대를 선정했습니다. 올해 3월 열린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에서는 올해 정부의 업무 과제 1순위로 내수 진작을 꼽았는데요. 이때는 사실 진행 중이던 미국과 관세 전쟁에 대한 대응 성격이 강했습니다. 관세 전쟁이 마무리됐으니 이제 내수 진작에 그렇게 힘을 쏟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가능한데요. 최근 미국과 중국 양측이 공동 성명을 내고 관세 전쟁이 휴전에 들어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 화웨이의 AI 칩을 다른 국가들에 사용하면 안 된다고 발표한 것처럼 미국과 중국 간 전쟁은 결코 완전히 마무리된 것이 아닙니다. 향후 90일간 예정된 추가 협상 과정에서 얼마든지 다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서둘러 움츠러든 수출 대신에 내수 활성화로 경제 성장의 동력을 삼겠다는 건데요. 미국과 갈등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목표 수립에도 현실은 전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발표를 보면 지난달 중국의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였던 5.5%를 밑돈 건데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소매 판매를 봐도 전년 동기 대비 4%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물론 시장의 예상치인 4.2%를 밑돌았고요. 소매 판매는 백화점, 편의점 등 다양한 유형의 소매점 판매 수치를 말합니다. 내수 경기를 가늠하는 잣대로 많이 활용됩니다. 이런 결과는 미국과 관세 전쟁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심리 위축과 국내 수요 약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관세 전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중국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졌고 그래서 지출을 줄이게 되고 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돈을 쌓아놓는 소비자들이 많아진 겁니다. 경제 환경이 불안한데 지출을 적극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종의 비상금 개념으로 은행 등에 돈을 모아두고 있는 것이죠. 실제 중국 소비자들은 지갑을 꽁꽁 싸매고 저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저축률은 대략 30%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은 한 자릿수 초반인데요. 이것과 비교하면 저축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죠. 현지 중국 대부분의 은행에서 정기예금 금리가 연 1%대거든요. 근데도 은행에 돈을 넣고 있다는 건 그만큼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의미겠죠. 중국 인민은행이 지난 20일에 기준금리를 7개월 만에 인하했습니다. 전격 인하였는데요. 대출 우대금리인 LPR 금리를 1년 만기 기준 연 3%, 5년 만기 기준 연 3.5%로 각각 내렸습니다. 1년 만기와 5년 만기 모두 전보다 각각 0.1%포인트씩 내린 겁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국유 상업은행들은 1년 만기 예금 금리를 사상 처음으로 연 0%대까지 떨어뜨렸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중국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원래 목적은 지금 묶여있는 중국 소비자들의 예금을 내수 살리기를 위한 실탄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예금 금리를 계속 낮추면 사실상 이자가 거의 없어지니까 저축을 안 하고 그 돈으로 소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한 겁니다. 예금 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대출 금리도 낮아지게 되겠죠. 저축하지 말고 금리도 낮은데 돈을 빌려서 써라 이런 겁니다. 근데도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올 4월 중국 위안화 표시 대출을 보면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소비자 대출이 2024년 2월 이후 가장 크게 줄었습니다. 소매대출이 안 늘고 있다는 건데요. 5월에도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그 밑단으로 들어가 보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이죠. 오랜 기간 침체 상태인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회복 조짐을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소비 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동산이거든요. 아무래도 본인들의 집값이 올라야 돈을 쓸 맛도 나고 그러는 것이니까요. 지난달 중국 70개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과 중고 주택 가격을 보면 전월보다 각각 0.12%, 0.41% 하락했습니다. 중국 부동산 가격은 2023년 5월 이후 23개월째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모기지 금리를 낮추고 부동산 개발사들의 각종 혜택을 줘도 정책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중국 정부의 개입에도 주택 구매자들이 신중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관세 전쟁, 부동산 침체 등 다양한 요인으로 중국 소비자들은 중국 경제가 더 둔화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경제 둔화는 고용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지고 결국 소비를 위축시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 내수 침체의 부작용으로 빅테크 등 고소득 직종의 임금이 낮아지는 기현상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때 구직자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일부 증권사가 직원들의 연평균 임금을 10%에서 20%까지 줄인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달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1%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계속 둔화세인데요. 이 지표는 중국 경제의 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즉 디플레이션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로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 전망이 불안하니 소비자들은 돈을 안 쓰고 기업들은 어려워지고 그러면 기업들은 인력을 줄이고 임금을 낮추고 찾는 소비자들이 없으니 물가는 더 내려가고 제품이 더 싸질 것 같으니 더 소비를 늦추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자면 올해 6.18 쇼핑 축제에 중국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핵심 시기로 보고 있어요. 앞으로 경기를 예측해 볼 수 있는 풍향계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중국 정부가 올 6월 이후에도 크게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면 추가로 금리를 내리거나 직접적인 재정 투입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일단 관세 전쟁이 휴전에 들어서면서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펼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었기 때문인데요. 아마 이달 이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중국의 내수 진작책을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베이징 나우 김은정이었습니다. 계좌도 마음도 충만한 한 주 되세요.